축복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예, 다음으로는 오늘의 그 주인공이신 우리 이원욱 대표님을 소개하겠는데요. 제가 이원욱 대표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프로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가족은요, 배우자와 그리고 이남 1녀가 있습니다. 지금 큰아들 이영재, 지금 이제 나이는 우리나라 나이로는 32살이고요. 딸은 또 이영인이라고 합니다. 또 28살이고요. 또 아들도 이태연이 27살입니다. 큰아들은 이제 그 일본 회사를 다니다가 좀 퇴사를 하시고 아버지의 그 사업을 또 이렇게 이어받아서 지금 메이커로 지금 아마 일산점 대표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둘째 따님은 그 2020년 그 임용고시를 합격한 뒤에 안성 여중 체육교사로 지금 재직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은 현재 군 생활인데 아마 다리를 좀 다친 것 같아요. 시간 되실 때마다 다 같이 좀 중보기도 해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원욱 대표님은 보시다시피 수원의 아침이라는 그 베이커리 카페를 그 5개를 지금 직영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그리고 또 워낙 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세요. 이게 베이커리 카페가 수원, 서울, 일산 이렇게 쪽에 지금 있고요. 지금 현재 수원시 문화체육위원장 그리고 수원시 용통발전위원회 위원 그리고 남부경찰서 교통발전위원회 위원 그리고 수원시 체육회의사 그리고 인공이야기 주식회사 모임 대표 등 너무나 많은 또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시고 또 직함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고 계신 우리 이원욱 대표님이 우리 신입회원으로 들어와 주시면 너무 저희들은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자, 우리 이원욱 대표님의 마이 라이프를 시작하게 될 텐데요. 우리 뜨거운 박수로 우리 이원욱입니다. 너무 감동스럽고 많이 저를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는 방문해주셔서 상당히 아침부터 굉장히 기분이 좋고 또 감사를 드리고 특히 방송회장님이 저를 이 자리까지 또 인도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을 또 만날 수 있는 인연을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기복이 많은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태생은 용인 신봉동에서 산골짜기 밑에서 조그만 오두막집에서 태어났다고 하네요. 그래서 7살에 이제 아버님이 그때 좀 공안으로 돌아가시면서 그 6남매를 저희 어머님이 키우시는데 수원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농사가 힘들어서 이제 아버지가 소장사를 하셨대요. 그 수원 화성 옆에 천변에 옛날에 소전이 있었답니다. 소장사를 하는데 그 돈을 좀 잘 벌면서 방앗간도 하고 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중풍으로 이렇게 혈압부터 돌아가게 돼가지고 어머님이 수원을 이주해서 있는데 수원의 매산초등학교 앞에 조그만 국수집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산초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어머님이 남수동으로 이사를 하면서 식품초등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수원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는 이제 안양에 있는 안양고등학교라고 그때만 해도 이제 수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수원에서 학교를 공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이렇게 시내 끌려나가고 막 이런 생활을 할 것 같아서 이제 도망가다시피 공부를 하고 싶어서 안양고등학교 갔는데 거기도 이제 들어가는 추억이 많았어요. 그래서 워낙 학교가 이제 경북에서 제일 이렇게 만들어지는 학교라고 해서 굉장히 처음으로 시험을 보는 학교였어요. 수원 뺑뺑이라고 해서 이렇게 평준화 해가지고 다니는데 그래서 거길 봤는데 불합격 통지서가 왔었는데 여기 수원에 있는 유신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3일 만에 초등학교 통지서를 받은 거예요. 이제 한 명이. 그래서 거기 꼴등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보는데 도저히 저는 480명 중에 250등을 넘어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는 뱀 대가리가 되라고 했는데 정말 그 학교 안양고를 간 게 저한테는 굉장히 아직은 후회스럽고 내가 유신고등학교 만약에 나왔으면
아마 수원에서 더 이제 활동을 좀 잘 할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길을 졸업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을 이제 뭐 이 여세대학교 원주분교를 썼다 떨어지고 문계대학교 썼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또 선생님이 이제 장안대학교라는 데를 억지로 그 원서를 부모님을 쫓아가서 너 여기라도 안 가면은 너 딴짓 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장안대학교 관광과를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굉장히 한두 달을 다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을 하다가 기왕 여기서 학교를 다닐 거면 뭔가 대가리 노릇을 한번 해보자. 내가 리더가 되고자 해서 이제 학년 때부터 이제 대표도 맡고 총학생회장을 준비를 하고 막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다른 친구한테 와서 사정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꼭 총학생회장이 되고 싶다고 해서 양보를 해서 졌어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과에서 되고 그러다가 이제 배정환 선배 지금 여기 우리 회원이신 그 정환이 형님을 이제 군대를 갔다 복학하면서 제가 2학년 때 만났는데 오면서부터 그 행보가 좀 남다랐던 형님이셨던 것 같아요. 한복을 입고 하얀 그 한복을 입고 다니면서 갤러봉을 해주시고 상상이 된다. 술을 먹고 막걸리를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총학생회장 캠프 만들고 해서 같이 제가 이제 총학생회장을 정환이 형님을 하고 제가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첫 직장은 제가 오성관광이라는 버스 회사 관광과랑 성국에 갔다가 이 여행사라는 이제 해외 영어 부를 갔더니 정환이 형이 또 싱가포르에서 여행사 대표를 맡으면서 저희 여행사랑 교류를 하면서 이렇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그 여기 같이 오게 된 계기도 정환이 형님을 이렇게 또 강성 형님이 15년 공백 동안에 못 만났었는데 각자 생활이 바쁘다가 굉장히 추억의 좋은 형님을 또 만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동남아가 그때 막 해외 여행 붐이 막 일었던 80년대, 90년대 초반이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동남아, 일본 이런 쪽에 그 여행을 그 기획하고 손님을 모시고 나가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외국을 못 나갔던 우리나라의 좀 모임들의 그 엄청난 해외 관광이 시작이 된 게 제일 첫 번째가 대만이에요. 대만 가면은 맞고 대만 관광하는데 제가 그때 3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출장을 한번 갔다 나오면 막뭐 이렇게 뭐해 해가지고 이렇게 뭐 팁과 뭐 여러 가지 수고비를 해가지고 한 300만 원씩 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3-4번을 나가는데 오 웬만한 그런 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이제 조금씩 모아서 제가 10대 후반에 수원에서 제일 큰 라이브 레스토랑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알지만 종합병원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옛날에. 거기를 보면 이제 만남의 장소가 저희 가게였어요. 근데 가게 이름은 지중해. 효원공원 앞에 지금은 하나 오피스텔 자리에 2층에 가수 7명을 두고 150평 가게를 라이브 레스토랑을 만들어서 그때 유행했던 뭐 하마 뭐 그런 그 동서안에 이제 라이브 레스토랑이 굉장히 크게 유행을 했고 남문에는 항공마을이라는 데가 게 있었고 보물섬. 그래서 그때 라이브 레스토랑을 하면서 이제 가수들도 알게 되면서 제가 참 젊었을 때 부럽지 않게 막 그런 게 잘 됐던 것 같아요 사업이. 그래서 참 건방졌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고 20대 후반에 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이 막 사업도 잘 되고 해가지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갑자기 그 또 그런 생활이 좀 무료해지고 뭐 이렇게 돈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신이 있으니까 돈은 얼마든지 벌 것 같은 거였죠. 그래서 어머님 돌아가신 김에 이제 제가 의지하고 살았던 어머니였고 또 형제들하고 저는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제 바로 위에 형이 58년 개띠고 이제 수원공고 나와서 공무원 경기도청에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중간에 없다 보니까 친구들도 많이 이렇게 좋아하게 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냥 그때만 해도 이 자만심과 자신감 하나만 가지고 그냥 갑자기 태국을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야 태국에서 사업 좀 해보자 해가지고 같이 태국을 가가지고
푸켓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제가 여행사를 이렇게 다니면서 겪어보니까 되게 예쁘고 멋있고 아름다운 섬인데 거기와 제임스 본드 섬이라고 이제 그 영화 촬영을 했던 그 파나마에 들어가는 그 바다 길에 다른 나라에서 봤더니 해양 스포츠들이 막 붐을 이뤘어요. 근데 거기는 없는데 여기서 이거를 만들어 보자 해서 제가 앞고에 가가지고 캐노하고 낙하산하고 이걸 준비를 해서 패라셀링이라는 그 낙하산 끌고 다니는 보트가 그런 해양 스포츠 사업을 푸켓이라는 피피섬 앞에서 하고 그리고 제임스 본드 섬 들어가기 위해서 캐누를 태워서 제비집단은 해식동굴 투어를 시키는 그런 걸 개발을 했어요. 엄청나게 난리가 난 거예요. 40불을 받는데 지금 얘기지만 현재 20불이고 20불이 이제 그 제목시고 막 그런 부분이었고 그러니까는 보통 그때만 해도 이제 버스 한 대가 오거든요. 30명에서 40명 이렇게 다니던 시절이에요. 우리가 지금같이 뭐 몇 명 여행 다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버스 몇 대씩 들어오고 막 그러는데 막 달러를 이렇게 가만히도 이렇게 끌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3개월 정도를 돼가지고 이제 또 난 인생이 이제 잘 되나 봐야 되면서 이제 열심히 이제 한국에 들어왔을 때 갑자기 비슷한 것 같아. 저쪽에서 스피드보트 가는 데서 총을 팍 쏘고 가요. 공중에다가 죽인다고 나가려는 거예요. 근데 푸켓이라는 나라가 불교 국가지만 태국이라는 나라가 푸켓은 말레이시아 위에 있는 이렇게 따로 있는 이렇게 해안 지역이라고 무슬림 쪽이에요. 푸켓이라는 도시가.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슬람교 쪽에 그 마피아들이 굉장히 그 무섭다고 소문이 났는데 그래서 100불을 주는 사람을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죽여주는 그런 청부업도 하고 그런 데니까 굉장히 고민이 되는데 어느 날 저희가 이제 그 투어를 하려면 100인승의 그 바지선 보트를 갖다 놓고 거기 태워서 거기서 이제 투어를 내보내는데 그 선장을 이제 감금을 시키고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적을 수뿐이 없어서 이제 거기 그때 제가 한 친구하고 선배하고 한 6명이 같이 했는데 그 무슬림 마피아 대장을 만나가지고 내가 중국 투어를 만들어주겠다. 얘들 중국에서 많이 들어오니까 이 시스템을 해줄 테니 중국을 하고 난 한국 사람을 밖에 도와달라 그랬는데 그런 게 안 들어주는 거예요. 여기는 누구도 외국인들이 와서 장사를 사업을 해서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 3개월 만에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3개월 만에 됐는데 투자 비용은 다 찾았는데 뭐 쏙 쓰고 나니까 정말 좀 계속 잘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뒷설거리가 돼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와요. 그래가지고 시작을 하는 게 이제 그 전에 제가 이제 해줬던 기획을 해줬던 게 뭐냐면 수원시청 옆쪽으로 옛날에 배가 크게 있었던 카페가 있었죠. 타이타닉이라고. 타이타닉. 근데 맞아. 그거를 이제 제가 그 동생을 만들어줬어요. 그 옆에 땅을 지금 이제 시의회를 건물을 짓는데 그 땅이 이제 15년 렌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생이 그걸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제가 기획을 해준 게 폐선을 들여다 놓고 그거를 다시 꾸며서 그래서 큰데 폐기하는 거를 근데 그걸 끌어다 올려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막 저랑 이제 제가 이렇게 가리고 있는 동생 자기 형님이 철을 잘 다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배 모양을 철판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타이타닉으로 완성시켰고 그 땅을 협상하는데 이 건달 세계들이 그때만 해도 되게 이제 있었잖아요. 수월에 오래 살았으니까 이제 형님한테 이걸 할 테니까 이권을 내가 이렇게 줄 때 이 땅을 좀 쓰게 해달라고 해서 이제 옆에 기업자로 상가를 저희들이 그냥 쓰게 해줘요. 이거는 형님들이 쓰십시오. 그랬더니 그걸 깔세라고 해서 이제 15년 동안 그거를 세를 받아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그 사람들이 되고 저는 단지 배를 가지고 동생이 사업한다는 데서 그것도 굉장히 잘 됐어요. 그래서 그걸 해주고 나니까 기획을 해주고 나서 저는 생각을 하면 또 어떤 아이템이 있을까 해가지고 이래저래 이제 저희가 고민하다 보니까 미국의 플로리다를 가면 비행기를 회비행장이 있어요. 비행기를 이제 폐차시키는 듯이 이제 고철로 만드는 데가 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양평을 가면은
747 전복이 하나가 양평 그 남한강변에 크게 카페가 돼가지고 엄청 줄 서서 잘 되는 거예요. 야, 저거는 너무 크니까 나는 조금 작은 걸 갖다가 너무 기획을 할 거야. 그래서 또다시 인계동 옛날 보고도 뒤에다가 이제 350평짜리 땅을 또 임대를 합니다. 풍력 플러스 15년을 임대를 주면 쓸 수가 있는 건데, 건축을 하거나 뭘 하면 여기는 그 땅 주인 명의로 하는 걸로 협의해요. 그럼 저는 15년 동안 그걸 쓰면 또 제 사업이 되고 제 것 같이 되는 거고, 그런 공간도 되고, 그래서 그 프로가 있는 그 OCD A3 완스라는 대한민국의 수송기로 썼던 그 비행기를 8등분을 해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가방을 하나 옛날에 뒤지다 보니까 그 사진들이 다 잊어버려졌는데, 이사를 하면서 그 비행기를 잘리는 모습부터 컨테이너에 하나씩 달아서 8개로 등분을 나눠서 부산항에 와서 그걸 일로 올리고, 그걸 또 기중기로 들어 올려서 건물을 그때 당시에 이제 지하 1층, 지상 2층 이렇게 건물을 넣어서 3층에다 그 비행기를 그대로 재조립을 해요. 근데 그 비행기가 프로펠러, 쌍발 프로펠러로 들어가는 엔진이 있는 거였고, 날개가 기니까 끝을 꺾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에어포스 1이라는 가칭을 해서 이제 그 비행기를 제조를 해서 그 비행기 안에는 바를 만들어서 비행기 밑에는 그 당시에 이제 2000년도였어요. 2000년도 월드컵에 생맥주집을 이 바닥만 한 200평짜리 호프 레스토랑을 만든다. 야외 노점과 그래서 이제 큰 사업이 거의 다 됐는데, 저랑 그때 이제 태국에서 같이 도와줘 친구하고 동생들이 그 1층에 이제 세일을 하는 돈을 분명히 계약을 했는데 돈이 안 와서 돈이 어디 갔냐, 아니 올 거예요 했는데 이걸 몰아가지고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돈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건물도 짓고 그것도 조립하고 또 세도 내야 되고 땅 주인한테.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부도를 받게 됩니다. 거의 발성을 앞두고 제 모든 재산을 거기다 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너무 이제 억울해가지고 이래 뭐 검찰 뭐 해가지고, 그때 이제 뒤를 맞았던 게 이제 결국은 건달 세계에서 뒤를 봐주면서 그거를 또 강제로 점유를 하고 많은 그런 시련을 겪다가 결국은 이제 수사를 해서 이제 연행을 하고 구속되고 막 그랬는데, 결국 돈은 안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도를 받게 됩니다. 그 건물세 4,400만 원이에요. 1년에 한 번 내는 건데, 그 4,400만 원이 그때는 엄청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땅 주인이 결국 소송을 해서 이기게 되고, 저는 건물을 그대로 진채로 수란히 그냥 다시 뺏기게 되죠. 비행기는 이제 주류회사에서 우리나라 큰 주류는 다 와가지고 우리 맥주를 떠달라, 생맥주, 파스, 오이, 하이스 얼마 줄까 막 이런 거예요. 여기를 우리 맥주를 하나로 통일을 해주면 돈을 막 무이자로 이제 준다고 해서 한 1억 5천 받았나. 근데 그게 이제 결국 빚이 되고, 그때 도와줬던 이제 어느 주류 뭐 아시는 분은 잘 아시는 그 원로 건달 큰형님이 계시는 그분 앞에서 무릎을 사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10억 정도가 그때 당시에 이제 부도가 나가지고 그걸 갚아야 되는데, 은행권과 사람들한테 빌린 돈을 갚아야 그게 이제 한 3억 된 것 같아요. 그걸 갚으려니까 너무 이제 뭐 방법이 없는 거지. 근데 그 충격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그때 뭐 우울증이라는 거, 심한 대인기 피증이 걸리고, 또 그걸로 인해서 이제 뭐 밖을 못 나갈 정도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친구 하나가, 아리아나 블라보다 친구 하나가 찾아옵니다. 네가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다시 재기를 못하니 그냥 건설을 하는데, 건설 중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안전진단이라고 교량의 위험성을 진단해서 그거를 설계를 해서 이제 단연 납품을 하는 그런 안전진단 회사를 들어가게 되고, 이제 제가 만났던 멤버가 사람들이 지방 그몸 간청에 가서
담당자가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약속만 해주는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면서 다시 사회에 이제 다시 발을 내딛기 시작을 했는데 그걸 이 교량 하나가 뭐 D등급이 나오고 F등급이 나오고 파쇄라고 D등급은 뭐 C등급은 리모델링 해야 되고 이런 걸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더라고. 볼수록 절그럽잖아요. 와가지고 이런 기술을 좀 거기다 보고서에 넣어달라. 기초 설계입니다. 저희가 한 게.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이런 걸 해주고 그래서 막 밥 사주고 막 그런 걸 하는데 제 친구 사장이 이제 그걸 하면서 이렇게 저는 밥 얻어먹는 거에 만족을 하죠. 근데 제가 5천만 원짜리 보고서를 하나 냈더니 그 사람들은 20억짜리 공사를 만들어놨어요. 야, 근데 이게 돈이 되는 거야. 딱 보니까. 그래서 저도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하냐. 기사장이 돈 주면 울 거야. 없어도 돼. 기사가 4명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 이제 시설물 유지 관리업이라는 걸 만들게 돼.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건설에 근처도 몰랐는데 그냥 무작정. 그래서 현장 하나 가서 배우고 막 이렇게 했더니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렇게 그런 뭐 뉴스를 이렇게 관계하는 부분을 잘했는 모르겠는데 하다못해 이제 벽돌을 싸는 사람들이 임무가 있으면 그 사람들을 리드하는 오야지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칠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그 사람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근데 이런 파트를 모아가지고 하니까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자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이제 수원에 이제 와가지고 또 선배님들 먼저 찾아가면서 했더니 그러면 그 경기대학교부터 수원청까지 교량을 다 이제 저희가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수리해야 되는 시스템이죠. 한 그 조그만 다리 하나하나를 현장을 바꾸면서 제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해서 잘 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7년, 8년을 그런 일을 하고 경기도의 웬만한 다리를 아마 제 손을 거쳐서 이 리모델링이 된 그런 부분들이 그때 당시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또 운이 좋다 보니까 이제 또 지역사회라는 그런 게 있어서 뭐 학교, 뭐 선배 하다 보니까 뭐 도청 뭐 이런 데 연결이 되고 그래서 신기술 개발을 하고 특허를 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운전을 되는 게 지금은 그때 제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은행은 한 50% 감면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자는 못 줘도 원금을 제가 사람들한테 빌린 거를 3억 정도를 갚고 그래서 한 7, 8년이 됐는데 어느 날 그게 사업이 잘 되니까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더니 큰 건설회사도 시설물 유지해가지고 손을 대요. 마진이 좋았어요 그때. 리모델링 제품 자체가 워낙 견고하고 기술들이 많이 들어간 집약체다 보니까 그런 걸 뭐 여기서 개발하고 저기서 개발하니까 나중에는 제가 가진 그 줄이라는 공화줄이 이제 썩어가기 시작을 해서 뺏겨요. 제가 이렇게 설계를 반영을 해서 이제 우리 제품을 막 해서 열심히 이게 좋습니다 해가지고 설계해 놓으면은 다음날 이제 입찰되면 이제 우리 이렇게 대타생 바뀌어 있어 아침에 입찰 들어가서 보면 꼼꼼히 바뀌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어쩔 수 없이 뭐 누가 이렇게 해도 점점점 제 일을 이렇게 잃어가게 되는데 그때 또 지금 이제 좋은 소식이 하나 왔다고 해서 그러니 양수리를 가다 보면 양수대교가 닫히고 이렇게 새로 만든 게 있습니다. 옛날에 양수대가 죽어가지고 맨날 펼쳐진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걸 신설을 한다는데 경기도에서 그거를 이제 관리감독을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분에서 그때 당시 70억 정도의 제 이제 기술을 반영을 했는데 새로운 교량을 하다 보니까 계속 한 2년 반 만에 점점점 뺏겨요. 그러니까 설계 변경이라고 그래가지고 건설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래서 그 어느 순간에 보니까 7억 분이 제 일을 못하는 거예요. 딱 하나 했어요. 마치 철강제 도장하는 7억짜리 일 그거 하나 하고 나머지 다 뺏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영업비용 모든 게 되고 잃게 되고 그때부터는 이제 이 건설이 아닌 것 같아요. 건설하면서 시간도 좀 필요했는데 제가 유일하게 미쳤던 취미생활이 낚시입니다. 바다를 가면은 모든 기가 저한테 오는 것 같고 바다 낚시를 다니다 보니까 점점 사업이 기울어져 가는데 낚시를 가면 이제
뭘 해야 되지 하면서 이제 술 한잔 먹으면서 이렇게 낚시하면서 낚시꾼들하고 이러다. 내가 고기 올려줄 테니까 해치 하나 해 그럼 그러더라고요. 옛날부터 제가 이제 뭐 90년대부터 조리사도 했고 그렇게 사업을 했었으니까. 근데 그게 어느 날은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 배 안에서 그냥 동료들하고 훅 떠먹던 이 칼질뿐이 몰랐는데, 그래서 배수의 진을 치고 전에는 한 6천만 원이가 있었어요. 다 하고 나니까.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했었던 일이 우리 저기 수원 만든 사장님이랑 수원에 맛있는 수원이라는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제가 그때 그 지방을 다니고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음식점을 가가지고 알리는 그런 블로거이들, 지금은 뭐 그게 완전 직업이 되고 인플루언서라고 하는데, 그때 그 네이버 초대 그런 블로거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음식점을 알리고 뭐 이런 걸 하고 그 수원에 그 맛있는 수원이라는 네이버 카페가 한 6만 5천 명 되는 그런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서 활동을 하다가 리더를 해요. 근데 거기서 맨날 모여서 번개도 하고 뭐 맛집도 알려주고 이런 걸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수원 시청 뒤에 있는 수원만 사장님을 했어요. 그리고 만두 유명하니까 여기서 번개 좀 하게 정기 모임을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장님한테 요리 막 정해주시고, 나 여기서 만나 너무 반가운 거야 지금. 그러니까 수원이 살면서 조금 뭐 이렇게 만나게 돼요 다. 그리고 저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모임을 만들고 뭐 체육회도 나오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남의 집 가서 음식을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잘 되는구나 이거를 이제 좀 눈치껏 알게 되다 보니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또 수원에 외식업 사장님들이 이제 친분이 많아지니까 이 지역이 있어. 인계동에는 횟집이 뭐가 있고 영통 쪽에는 뭐가 있는데, 거기를 침범해서 영역을 가기가 싫은데 아이템을 그때 잡으려고 갈치 낚시에 한동안 같이 있었어요. 민어 낚시, 갈치 낚시. 근데 갈치가 한번 가면은 막 한 200마리씩 잡아요. 너무 재밌는 거야. 근데 이게 갔다 오면은 뭐 집에서 몇 마리 먹으면 나머지는 다 뭐예요? 이웃 퍼주고 그러다가 이제 횟집을 몇 군데 이렇게 나눠줘서 쓰라고 하고, 그러다 결국 제가 이제 그 지역을 중심가에서 안 하고 자신 있다 천천동 저 구석에서 어부지리라는 횟집을 만들게 됩니다. 이 어부지리가 이제 바로 옆에 이 빵집 옆에 있었는데, 어부지리는 지금 이제 공장이 됐죠, 빵집. 근데 그때 당시에 갈치회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신선한 갈치를 어떻게 올렸냐면, 새벽 4시에 여수 제주에서 오는 거를 바로 수매하지 않고 잡은 걸 그냥 버스로 비행기로 올리면 제가 11시에 공항에서 픽으로 받아서 점심부터 이제 갈치회 코스를 만들어서, 근데 입소문이 나가지고 금방 방송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저녁 방송 3사의 모든 TV에 갈치 명인 코스 잘하는 사람으로 이제 소개가 되다 보니까 또 줄을 서요. 근데 항상 호사다 말하고 잘 될 때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갑자기 저 거제도에서 코로나가 시작이 돼가지고, 코로나가 아니라 메르스. 식중독이 굉장히 심하게 걸려가지고 삐치면이 지금 완전 이렇게 돼. 근데 그걸 건져나가는데, 그래서 제가 자연산을 가지고 하는 그런 전문점을 가져가지고 참 잘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한 50평, 40평짜리 횟집이었는데 정말 웨이팅이 차에서 내긴 했습니다. 보통 저희가 2시간 코스에 시사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로 인해서 또 한번 어려웠는데, 저는 그때 고생을 해서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원가 절감을 사람을 내보내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직원 그대로, 그리고 더 안 남아도 직원 얼굴만 나와야 되니까 더 새로운 걸 막 더 줍니다. 근데 그게 더 이렇게 손님들이 잊지 않고 계속 놔줘가지고 유지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영통을 수술을 해서 이건물로 알게 됐습니다. 그 옆집을 써오시더라고. 동생이 집을 하고 있다가 집사람이 여기 전기방송 1층에 나모라라는 세계 레스토랑을 했었어요.
근데 그 전부터 이제 그 사람들 양식 레스토랑을 오래 하고 빵에 그러니까는 양식을 주다 보면 식사빵이 꼭 만들어서 나가야 되는데 빵을 만드는 거를 좀 더 맛있게 만들어야지 하면서 여기저기 배우다가 프랑스까지 가고 이태리까지 가고 온경도 가고 그래서 일본 빵도 배우고 막 그러더니 빵이 점점 맛있어지고 시작을 하더니 갑자기 그 양념 필사 케이터링 파트너로 경기도청 가가지고 모든 파티를 주관하고 빵을 해주고 뭐 이런 일을 하다가 여기 라모라에서 이제 호텔 레스토랑을 하는데 뭐 아주 가까운 분한테 사기를 당해요. 그래서 가게를 막 용역들이 와서 점령을 하고 명예를 이제 좀 바꿔줬는데 명예만 가지고 명의만 사업자 명의만 가지고 점령을 했으면 제가 좀 찾아줬어요. 찾아줬는데 이미 이제 그 6개월 소송하고 뭐 그런 기간 동안에 가게가 이제 기울어졌죠. 저기도 이제 많은 분들 유명인 사람들이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은 남의 집에서 이제 뭐 일을 하는 거라도 뭐 하겠다고 해요. 저희 어부집들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어느 집 빵집을 하나 오픈집을 가서 해줬는데 용해 동백에 지금은 없어진 그냥 또 몰이 하나 있었어요. 인디안 세방 조직에서 근데 거기서 오픈 빵집을 해줬는데 10평에서 700만 원, 800만 원 빵을 만들어내더라고요. 맛있게 잘. 근데 이제 어부집에 있던 그 건물주의 사장님이 우리가 자전거 창고를 완전히 써서 저는 게 요리도 없었고 그래프가 이것을 좀 해봐야 되는데 집사람을 보니까 이제 안타까워. 내가 이제 빵공방을 만들어주고 빵집을 차려줬어요. 근데 저는 원래 빵을 해준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뭐 양식이나 집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뭐 맛있는 좀 블로그 생활하면서 노하우가 있죠. 홍보하는 방법. 그래서 계속 프레모카드만 걸고 돈은 많지 않으니까 이걸 제가 이제 한 땀 한 땀 제 손으로 다 인테리어를 합니다. 다녔던데 뭘 컨셉을 잡고 그래서 저게 이제 저 철봉으로 만드는 나무예요. 근데 이 나무에다가 봄이면 뻑뻑도 해놓고 가을이면 뭐 해놓고 이렇게 해려지 엄청난 이 노동력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했더니 옛날에 그 감나무를 보면 다 떨어지고 감나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고기가 좋아서 야, 감나무를 연상해서 등을 이렇게 달았어요.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저 테이블도 제가 200만 원짜리 아름드리 나무를 가지고 3개, 4개 나왔어요. 빨간색 테이블 요거 그거를 제주에서 켜가지고 밑에 낚시다니까 그 사슬이 있어요. 그 사슬을 주워다가 용접을 해가지고 밑에 다리도 만들고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이렇게 만들고 와인에 있어가지고 그 와인 뭐 이렇게 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또 오픈한 지 한 2달 됐는데 제가 바빠서 간판을 못 알아봐요. 근데 그냥 알아서 찾아와요. 이 구석에 있는 집사람 빵을 잘 만드니까 또 유럽의 빵을 처음 소원해서 한 거예요. 보시면 보통의 빵집들이 다 일본 계열의 그 레시피를 받아서 바로 만들어서 굽는 그런 빵인데 저희는 천연 발효적으로 숙성을 하고 그래서 드셔보시면 이제 속복감은 없습니다. 건강한 빵이고 저희가 또 이걸 하면서 가장 좋은 재료를 투자해서 계란도 유정란 쓰고 우유도 유기농 쓰고 설탕도 뭐 피치 못하게 하얀 설탕을 써야 되는 빵이 있으면 어쩔 수는 없는데 나머지는 천연 설탕을 쓰게 되는데 브라질에서 오는 회사라 유기농 설탕이 그게 없습니다. 또 소금이 딜레마가 많아요. 천연염을 쓰면 위험하대요. 그래서 모든 과자 공장, 음식 공장에서 한주 소금을 씁니다. 바닷물 끓여가지고 정제된 소금을 쏟아부시고 저는 비싸가지고 저거를 이제 잔뜩 사서 지금 이제 누나한테 소금을 갖다 놨는데 소금은 돈이거든요. 소금값이 막 한 3배씩 올랐어요. 맞아. 그래서 이제 저걸 피치 못하게 이렇게 싸놓게 됐는데 뭐 그런 여러 가지 음식 재료의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고 하다가 이제 건강한 빵을 만들게 되고 하다 보니까 알려지고 그러더니 방송국도 또 와요.
근데 간판 여기가 화제가 된 게 여기 어떻게 찾아가를 SNS로 물어서 찾아왔어요. 아마 여기 오실 때 어디지 하면서 들어오실 수도 많았을 거예요. 아마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화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빵소담이라는 카페 이런 데서 그게 이제 화제가 돼서 골목방송 저녁 방송 같은 데서 찾아서 방송을 갑자기 생활의 달인을 찾아오고 생활의 달인 생활했으면 어떻겠냐 제 얘기보다 그래서 딴 건 다 필요 없으니까 생활의 달인은 평생 갈 수 있는 그런 달인인 것 같아요. 집사람하고 찍게 됩니다. 찍고 방송에 나가자마자 저는 거의 부부 메이커로 이렇게 찍었는데 편집을 그 광고가 5분인가 6분이 많이 들어왔다고 갑자기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편집을 했더라고요. 집사람 위주로 이제 나가게 돼요. 생활자리 이제 방송에 나가고 다음 날부터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사람들이 막 1년 전에 잔뜩 몰려가 있는 거예요. 6개월을 딱 그 방송 나간 스컴 깜빠뉴라는 프랑스의 식빵들 시골빵이라는 그 깜빠뉴라는 빵과 영국식 스컴 두 가지만 만들어서 1인당 3개뿐이 못 받았어요. 은행 번호표 230번이 그리고 200명씩 대기를 하고 진짜 기회를 주고 그러니까 이제 백화점 MD들부터 다 찾아오고 그런 계기가 됐더라고요. 근데 빵집이 그러니까 이제 횟집을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그래서 이제 횟집 자리에다가 빵 기계를 갖다 놓고 많이 만들 수 있는 걸 하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빵을 만들고 이제 또 이제 인생이 또 이렇게 바뀌는구나 하는데 코로나가 터집니다. 이게 푸짐하고 살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런 일이 내가 그 콜레라로 내가 한 번 당했는데 10월 19일 날 생활의 달인을 하고 2월 3일인가부터가 코로나가 터져. 횟집도 저 공장 준비하고 막 하는데 갑자기 코로나 때 테이블에 앉지를 못하게 하죠. 진짜 참 야속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백화점 입점, 그러니까 제가 갤러리아 백화점으로 오픈 멤버로 들어가서 조그만 코너에서 한 달에 1억을 받았어요. 거기 줄이 이제 옆에 저보다 잘 되는 집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냐면 강릉 육종 마늘빵. 마늘의 향이 워낙 많으니까 거기는 100m 줬죠. 저희는 한 30m 줬죠. 근데 매출은 거기 1억 5천, 저희 9천 1억. 근데 2평짜리 코너에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전국에 나와서 일산 벨라시타에서 기계 장비 해줄 테니까 저희 들어오세요. 목동에서 롯데백화점. 근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코로나. 그래서 골라서 가고 투자해준 데를 간다고 한 게 이제 일산을 갔는데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좋진 않았어요. 그리고 일산은 일산의 기성 빵집입니다. 매장은 130평짜리 시작을 해서 가장 크게 했는데 그렇게 재미는 못 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1층이 자리 나서 그걸 또 만들어서 1층이면 낫겠지. 그래서 1층을 했는데 이제 손익분기가 올라오고 아들이 맡아서 하는데 잘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런 뭐 유명세를 받다 보니까 자꾸 매장을 해줘 기회가 오니까 늘리다 보니까 어느 날 8개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프랜차이즈를 2개를 줬어요. 만석공원 앞에 하나를 줬어요. 서울 마곡이라는 곳에서 했었는데 저희가 빵 종류가 100가지가 되고 과자하고 이거를 전수 창업을 해주고 수원 아침을 쓰게 하고 하는데 질이 그냥 아들을 만들어줄 거라고 하는데 아들이 붙여나가 누가 그거를 빵을 배워 결국 직원을 쓰게 돼서 그걸 유지하다 보니까 퀄리티라는 게 안 나오다 보니까 원망을 해요 저희한테. 그래서 아 형님 이거는 아들 가르쳐 주기로 했는데 아들이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래도 책임져요. 그래서 제가 이게 결국은 내가 부족하고 준비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한대학교를 갔더니 편입을 합니다. 세종대학교에 외식경을 편입을 해서
그걸 배워야지. 내가 이제 그때부터 MBA를 경영 전문가를 해야 되겠다. 그때 당시에 그 아들보다 어린 애들하고 하는데 너무 애들이 냉정해요 요즘에. 어른 얘기가 없어. 농담 삼아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뒤에서 시험을 보는데 네이버에 컨택을 했어. 교수님들 다 아니까. 우리 또래가 어리고 하니까 뭐 술도 먹고 같이 내는 교수님들이 웬만하면 다 그냥 하는데 근데 그거를 신고를 하더라고요. F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애들이 나를 뭐 이렇게 미안하기도 하니까 이제 커피를 안 주더라고요. 내가 친해보려고 커피를 사가지고 반은 먹는데 반은 안 저희도 안 먹어요. 되게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서 7개월 그때 교수들한테 나 못 다닌다고 막 그랬는데 어떻게든 다니라고 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해가지고 이제 올해 졸업을 하고 올해 이제 세종대학교 석사를 이제 입학을 했어요. 지금 이제 경영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공부가 일주일에 2번 가가지고 공부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됐고 빵집을 하게 된 사연이에요. 그렇게 달려왔는데 제가 이제 느낀 거는 그거 같습니다. 대비를 하지 않으면 항상 무너질 때 위기가 왔을 때 헤쳐나가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항상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준비를 하고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지금은 뭐 나름대로 이제 제가 주력을 하고 있는 거는 이제 햇섭이라는 자동화 분장을 해서 납품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카페 요구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저희 카페 납품 배달인데 저희는 손으로 만드는 소제품이기 때문에 배달도 안 해주고 조그만 데서 와서 여기 직접 좀 도매 가격으로 해서 가지가게만 이렇게 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그래서 지금 한 10여 군데 이렇게 이제 와서 가져가는 납품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매장 갖다 주기 바쁘고 그래서 일산 서울 거는 일산에서 이제 만들어서 이곳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이제 조금 큰 공장 하나 만들고 기존에 있던 소규모 점포들을 다 지금 접고 있어요. 그래서 일산도 접으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목표하는 거는 수원에서만 하는 제가 성심당의 그 사업을 굉장히 본받고 싶은 사람이 성심당이 뭐 요번에 메이저리그에서도 왔지만 이현진이가 성심당 빵을 남겨줍니다. 대전에만 했어요. 절대 프랜차이즈를 안 줘요. 그래서 저도 수원에 하시는데 수원에서만 하자. 전 염태영 시장님이 저희 빵을 엄청 좋아해서 전화 와서 여기서 빵 가지고 할 정도로 정말 좋아했고 저희 또 멤버신 것도 굉장히 기쁜 것 같아요. 이재희 시장님도 얼마 전에 갖다 댔더니 너무 맛있어. 그래서 사랑해주는 빵집을 수원에서 그래서 지금 수원빵, 수원 쿠키 그래서 이제 쿠키는 지금 거의 완성돼 있고 그래서 수원을 오면은 선물로 쿠키도 들고 가고 빵도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걸 지금 기획을 해서 공장을 하고 그러려고 예정이 있습니다. 녹록치 않게 인생의 굴곡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반지하를 2번 봤나? 반지하 2번 갔습니다. 근데 섰을 때는 제가 하늘을 모르는 공간이 있었고 그리고 또 바닥에 있을 때는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는 그런 힘을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굴곡 속에서 제가 요즘 이제 많은 모임을 하고 봉사를 하고 다니는데 점점 이제 어깨를 내려놓고 허리를 조금 끼지 맞추고 겸손함을 더해요. 학교를 가고 제가 프랜차이즈 협회, 조리협회 이런 활동도 하는데 여기 이름 없지만 그럴 때 가서 이제 제가 또 사회보고 단장도 하고 하는데 부자들을 보니까 잘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목 뻣뻣하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가장 친한 프로덕 하는 프로덕 장성희 대표 굉장히 겸손합니다. 그리고 옆에 신부장 회장님 뭐 이런 분들을 보면 성공한 분들을 보면은 겸손히 보입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네 이런 게 지금 느껴요. 그리고 난 부자들 옆에 가면 부자가 아무래도 부자들과 친해지면 좀 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느끼게 되고, 그래서 요즘 내가 그 어깨에 힘 빼고 허리 굽히고 인사 잘하기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려고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여태까지 제가 이제 67년생이고 58이 됐나? 제가 그렇게 됐는데 그걸 여태까지 버리지 못하고 살았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걸 이렇게 하려니까 몸에 배이지가 않아서 어색해요. 내내 하고 있고 막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는 거. 누가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막 나는 지적을 하고 내게 맞다고 하고 살았는데 내하고 이 말을 안 하려니까 굉장히 좀 답답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인생이 이렇게 살면서 이제 와서 이걸 왜 느꼈을까? 좀 더 알았으면.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제 인생 스토리에 말씀을 드려보고 앞으로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낮은 자세로 또 우리 CNBC 회원님들과 같이 좋은 인연 만들어 가겠습니다. 두서없는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